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수습을 위해 꺼낸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카드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협의 없는 일방적 개각이라며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은 청와대 비서실 추가 개편안도 발표했습니다. 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이 적용이 됐는데 너무 가벼운 혐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에 이제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좀 전해진 소식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에 한광욱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내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일부 개각의 비판 여론이 좀 거센 가운데서 또 이뤄졌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대통령께서는 이 전국 수습을 위해서 나름대로 속도를 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총리를 바꾼 것도 국정의 표류 현상을 좀 막아보겠다는 취지에서 하신 것 같고, 네. 청와대에 지난번에 이제 인선이 두 분의 수석이 이제 교체가 돼서 인선이 됐는데 나머지 이제 인선을 하시겠다는 거고 아직도 정책조정수석 한 분 네. 남아 있고요. 한강옥 비서실장은 저도 잘 아는 분이지만 인품이 매우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하셨고 경륜도 갖추신 분입니다. 그래서 또 특히 화합형 노력을 많이 해오셨고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을 이 정부 들어서 계속 맡아오시면서 국민 통합 노력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과정인데 네. 지금 사실은 지금 국민 여론은 아직도 냉랭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말씀은 지금 없어요. 10월 25일 날 짤막한 사과를 하신 이후에 대통령은 지금 국민 앞에 아직 나오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 문제가 계속 확산이 되면서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여러 군데서 드러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련이 돼 있는지 정말 대통령의 진솔한 고백, 좀 진정성을 느끼게끔 하는 사과,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나도 수사를 받겠다, 네. 성역을 두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나와줘야 이런 조치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아쉽고요. 특히 총리 교체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고국 내각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인사권을 그대로 행사하신 건데 지금은 초비상 상황이고 야당이 도와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을 어제 차단한 셈이죠.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야당이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총리 인준 절차도 밟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정이 계속 표류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지금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로 긴급 이렇게 모셔가지고 본인의 구상을 설명하시고 야당의 협력을 지금 청하는 이런 수순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앞서서 이제 여야 주자들도 그렇고 반응들을 좀 살펴봤는데 결코 좋은 반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쨌든 국정 수습을 좀 빨리 해나가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속도를 좀 내고는 있지만 진정성 있는 어떤 입장 표명이 없기 때문에 이것 전부 명분이 좀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어제 김병준 총리 카드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별로 아니에요. 예. 쉽게 말하면 어쨌건 노무현 정부 때 교육부 총리까지 했던 분이고 이번에 사실 비대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추대까지 하려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라기보다 이거 지금 상황에서 거국내각 구성하고 여야 합의로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냥 갑자기 깜짝 발표를 해버리니까 사실 야당 입장에서 그 절차를 받을 수 없다는 건데요. 그 절차를 받을 수 없다는 거에다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건이 단순한 그냥 측근 비리가 아니잖아요. 단순한 측근 비리라면 이렇게 돌파하는 방법이 충분히 효과가 있겠지만 이거는 대통령이 어쨌건 정점이 있고 연루가 돼 있다는 건 본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셔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무 얘기도 없이 내가 수사를 받겠다라거나 아니면 내가 진실을 밝히겠다라거나라는 그런 태도 없이 뒤에 물러서서 지금 총리 바꾸고 지금 내가 바꾸고 비서실 개편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병준 총리 후보자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절차의 문제가 굉장히 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하야 얘기까지 언급을 했잖아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야당에서는 이제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대하기 힘들다는 반응인데 이제 오늘 이제 김병준 총리 후보자가 무언가 메시지를 내놓을 텐데요. 그 메시지가 야당이 받을 만한 수준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청문회도 열리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도 이제 일부 개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시점이요. 우연일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뭐 검찰 출두를 앞두고 아니면 오늘같이 뭐 이제 구속 여부를 앞두고 이렇게 발표가 난다는 거에 네.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갖거든요. 사실 우리 국민은 지금 모든 걸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안종범 전 경제수석 출두 상황이고 또 최순실 씨 이제 뭐 구속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초점을 좀 이동하려 하기 위해서 개각 발표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네. 왜냐하면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돼야 되고 이 소위 국정 쇄신과 이 국정 마비 현상은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은 또 같이 취해져야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한 거지만 우리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이 문제는 정말 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말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함께 극복해 나가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야 되는데 어제 이제 사실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회의하던 도중에 발표가 있었단 말이죠. 예. 새누리당조차도 몰랐단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가면 야당이 또 국회가 이 대통령과 함께 이 위기를 이렇게 같이 극복하려는 이런 노력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역풍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지금 뭐라고 할까요? 그 일각에서는 네. 야권 인사에다가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야권에서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던져놨다고 하지만 네. 반대로 일부러 거부할 걸 뻔히 알고 정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 국면 전환용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했다면 정말 이건 비난받아 마땅한 거죠. 지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상황은 뭐 소위 말하는 꼼수로 돌파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어쨌건 국민의당에서도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 추천까지 하려고 했던 분이니까 예. 최소한 국민의당에서는 반대하지 않겠지라는 생각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물러나게 된 게 박지원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이 사실 친노 성향이 너무 강하다라고 해서 비토를 했기 때문에 안 됐던 거라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과거에 야권에 몸담았던 인사라는 것만으로 지금 이 상황이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강구한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쟁을 유발해서 오히려 야권의 비난 여론을 좀 올려보자라는 취지였다면 지금 국민들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야권으로 비난 여론을 가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지금 청와대이기 때문에 예. 사실 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와대 지금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있고 사실 7박스 내줬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청와대 최순실 씨가 수시로 들락날락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출입 기록도 전혀 지금 제출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국민들이 원하는 건 진실입니다. 일단 이 진실에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그 다음에 거국내각을 구성하건 좀 그 화합형 총리가 와서 어떻게든 이 난국을 돌파하건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동의를 해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걸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니라는 거를 정부에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든지 지금 다 의혹을 갖고 의심을 하는 것 같은 상황인 네.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네. 자, 그래서일까요? 지금 야권에서는 뭐 대권 주자들은 물론이고요. 네네. 하야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게 네네. 탄핵 전국으로 번지진 않을까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뭐 지금 야당은 이제 화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뭐 이미 그 전에도 뭐 하야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이제 어제 뭐 안철수 전 대표도 그랬고 박원순 서울시장 뭐 이제 하야 이야기까지 거론했지만 네. 사실은 하야로 가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60일 뒤에 만약에 하야할 경우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 국가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지 네, 그것도 네. 사실은 의문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탄핵 절차를 야당이 만약에 밟는다면 이 탄핵에 우리 뭐 변호사님 계시지만 이제 탄핵 사유의 법적 중대성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아직 뭐 이와 관련해서 뭐 조사도 받으신 적이 없고 지금 이제 관련자들 이제 수사가 막 시작된 시점이기 때문에 예. 야당 입장에선 하야 거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야당이 탄핵안은 발의할 수 있지만 본회의에서 제적의원의 3분의 2가 탄핵안을 가결해야 되는데 지금 새누리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네. 그 탄핵안 가결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헌법재판소로 가서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는 계속 위기 상황이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도 뭐 탄핵은 뭐 지금 탄핵 카드를 꺼내기는 좀 주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탄핵 카드 이렇게 꺼낸 이런 과정보다 정말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 그래서 이 같이 힘을 모아서 위기를 수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아마 안심할 겁니다. 이 진상규명은 규명대로 시작이 됐으니까.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열쇠는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데 네. 어제는 정말 걱정스럽게도 또 아쉽게도 대통령께서 이 문을 더 잠그셨다라는 이런 측면이 있죠.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오늘 이제 김병준 이제 총리 후보자가 뭔가 이제 카드를 내놓긴 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제 그 카드에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건 대통령의 사과입니다. 네.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 그런 부분에다가 그리고 현재 지금 어쨌건 김병준 총리 후보자가 제가 알기로는 국정교과서에 반대해왔던 입장이거든요. 예. 이 정부에 추진했던 국정교과서도 안 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던져주고,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 대신으로 어찌 보면 거의 이 여야와 함께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모르겠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 없이 네. 단순하게 뭐 야권도 도와달라는 걸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당 야당이 합의해서 뭔가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 열쇠를 청와대에서 쥐고 있어요. 네. 청와대에서 뭔가를 내놔야, 그래야 이제 야권에서도 이 국가의 위기를 위해서 어떻게 갈지에 대한 얘기가 논의가 나오는 건데 네. 이거는 절대로 지금 현재 일방통행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여론조사에서 제가 제일 최근에 본 게 10점 한 뭐 몇 프로 정도 됐었고 지금 오늘도 한 자릿수로 넘어가는 이제 여론조사들도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예, 예. 지금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우리 힘으로 우리가 뭔가를 쥐고 끝까지 돌파하겠다라고 하면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전 제일 걱정되는 게 예. 당장 내일 모레 이제 대규모 집회 예정돼 있잖아요. 예. 그때 정말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이 관련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가뜩이나 상실된 국가 운영 동력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거는 뭔가 청와대에서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라서.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늦었지만 네. 대통령께서 저 3당 대표, 원내대표 다 네, 이 초청을 하셔가지고 청와대에서 본인의 이 생각, 구상을 정말 진솔하게 설명을 하시고 이 사건에 대한 본인의 어떤 연관성, 본인이 아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나도 수사를 받겠다는 취지의 말씀도 하시고 지금 총리 후보자 이 지명 과정이 이렇게 됐는데 예. 여러분과 상의를 못한 점은 이런 사정이 있었다. 그러나 분명히 입장을 밝힌 대로 예. 책임 총리로 해서 고궁내각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그 뜻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래서 이 청문 과정을 밟고 인준 과정을 밟아서 같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으자는 그런 진솔한 말씀이 만약에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야당이 그것도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런데 그래서 야당이 지금 총리 후보자 청문 절차를 밟지를 않으면 네. 총리는 공백 상태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은 매우 불안해지고 국가 위기 상황은 더 나빠지는데 야당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야당이 정말 대승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좋아요. 저 대통령께서 지금 이런 인사권을 행사하신 데 대한 그 불만을 좀 참고 청문 절차를 밟고 인준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야당의 뜻을 피력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야당이 정말 지금 분위기라면 지금 김병준 총리 카드는 무산이 되는 거예요. 네, 본회의에서. 네. 그렇게 그 절차를 빨리 밟아주면 대통령께서 새로운 총리를 고르실 때는 정말 야당과 협의를 해서 거국내각형으로 가실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야당은 화가 났기 때문에 모든 걸 보이콧하는 형국이면 국회도 마비되고 지금 행정도 마비되고 그런 국정 표류하는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이럴 때 제가 보기에는 대승적으로 나가주면 오히려 야당한테 신뢰가 갈 수가 있어요. 네. 아니 그런데 사실은 뭐 야당이 어느 정도 좀 입장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마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새누리당도 어제 이제 회의 중에 그 내각 인선 발표 내용을 받아보고 당혹스러워하고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몰랐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임식도 취소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혼자서 이제 주도하고 모든 것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라는 계속된 지적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보면은 김병준 총리 후보자가 이제 일요일 날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오늘 이런 이야기 그럼 오늘 2시 입장 발표 전까지 네. 혹시 독대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 나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대통령과 또 독대를 하실지는 몰라도 네. 아마 뭐 다른 방식으로도 뭐 의견 조율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네. 지금 총리 후보자 입장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네. 모든 국민들이 주시를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지금 그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의 이 역할과 네. 한계 또 대통령과 어떤 식으로 책임을 나눴는지에 대한 그 입장 발표가 분명히 있겠죠. 네. 그러니까 청와대는 거국 내각의 취지를 살렸다고 이야기를 어제 했기 때문에 네. 정말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지 그 오늘 저 총리 후보자 이 입장 발표에 그게 들어가 있을 걸로 보이지만 예, 예.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있겠죠. 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측근들을 다 잘라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누구와 상의하고 있는지도 좀 집중이 됐는데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몇 분들의 이제 이름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또 당사자들은 나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누군가와 상의는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대통령께서 이미 언론에 알려져 있지만 새누리당의 원로들, 고문단과 한번 만나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회 원로들과도 만나셨어요. 전직 총리들도 많이 계셨죠. 그분들한테 들으신 말씀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의 어떤 진솔한 입장 표명, 그다음에 여야와 국회와 협의해서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문제 등등을 건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어제 카드는 그게 하나의 참고 사항이었을 뿐 결정적으로 대통령께 영향을 미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어떤 분하고 이 이야기를 했는지 정말 궁금한데 네. 정말 그 조언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국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심의 분노가 정말 얼마나 큰지에 대한 그 인식을 해야 전국 해법을 제대로 찾을 수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조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요. 뭐 없어서도 뭐 많은 분들도 항상 그 똘똘한 사람 옆에 주변에 있어서 그걸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뭐 청와대 참모진들 전부 다 이제 사표 수리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비서진들 꾸려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부터 계속 믿고 의지해왔던 사람들은 지금 없습니다. 청와대 네. 안에.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국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여당과 야당과 함께 뭔가 이 국정을 논의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의원님께서도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는 게 네. 또 사실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인물들 이름이 거론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거론된 그러니까 이름들이 이제 김기춘 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비서실장이나, 네. 최경환 의원이라든지 그렇죠. 서청원 의원 이런 분들이 나온다면 그분들이 만약에 하고 있다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분들이 하고 있다면 정말 큰일이죠. 네. 지금 사안은 이 친박계 핵심들이 뭔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 상황이 그냥 단순한 측근 비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연루돼 있는 그런 초대형 스캔들이라는 사건을 사실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이건 어떻게든 뭐 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뭐 대략은 이선 후퇴하고 그리고 이제 총리가 거의 책임 총리 방식으로 갈 것이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긴 하지만 예. 그걸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면.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에서는 비박계가 거듭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네. 새누리당 지도부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정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퇴는 무책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그 이정현 대표 그 맥락에서 선장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장의 책임감. 선장은 배가 순항을 하든 순항을 하지 않든 항상 키를 쥐고 이 배를 마지막까지 지켜야 된다. 끝까지 지키고 가야 된다 네.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새누리당의 상당수는 선장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 선장을 믿어서는 지금 난파 직전에 이 배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은 새누리당 뭐 저를 포함해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새누리당 그때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든 언론의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하려고 했을 때 최순실 씨, 뭐 차은택 씨를 비롯한 관계자들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새누리당 지도부가 대통령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간언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정말 쓴소리 바른 소리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새누리당이 청와대하고 내각의 인적 쇄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부 쇄신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새누리당은 인적 쇄신이 없이 간다.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일 강조해 오셨던 건 무신분립입니다. 네네. 본인이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일본의 아베 총리 특사가 왔어요. 누카가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이렇게 선거마다 승리한 까닭이 뭡니까? 국민의 신뢰를 받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설 수가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바로 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방치한 정당도 새누리당입니다. 그래서 네네. 새누리당이 정말 비상한 각오로 거듭나는 노력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가 꾸려지든지 해야 됩니다. 네, 의원님께 여쭤보긴 좀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친박계에서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친박계에서 이렇게 버티는 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올 때까지만 버텨보면 되겠다 이런 얘기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못 오십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면. 지금 뭐 지지율 반기문 사무총장이 잘못한 게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 최근에 그 대선 주자 지지율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율이 올라서가 아니라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위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와 관련이 있다라고만 해도 지금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온다고 해서 지금 뭔가 친박계가 버틴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어찌 보면 그런 조직에 들어가서 대선 주자가 되고 싶어 하실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이정현 그 대표가 어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무슨 도둑질했느냐. 네. 안 하셨어요. 도둑질 하신 건 아닌데 어쨌건 이 정부에서 홍보석도 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당대표 하시는 과정에서 뭐 그 전에 걸 다 떠나서 얼마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했을 때 연설문 뭐 최순실 씨에게 뭐 참고하도록 했다라는 예, 거에 예. 대해서 이정현 대표가 나도 친구에게 연설문을 보여준다는 말이 사실 더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공식 첫 반응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분노를 하는 과정에서 그 후에 계속 이제 뭐 비박계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 한 자릿수 떨어지는데 우리 당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이게 되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끝까지 버티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언론이 막 씁니다. 마치 이제 친박 후보인 것처럼 하지만 그분은 사실 지금 대선 출마할지 정치권에 몸을 담을지 뭐 새누리당으로 오실지 뭐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고 정말 뭐 게다가 뭐 친박과 어떻게 도모를 할지 이야기도 하신 적도 없는데 이제 언론이 자꾸 이렇게 쓰므로 인해서 이제 유탄을 맞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이번 상황을 보면서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우리 언론이 좀 정리를 한번 지금 해줄 때쯤 됐다. 그러니까 사실과 허위. 네. 예컨대 최순실 씨가 아들이 있다. 이거는 이제 허위인 걸로 나타나잖아요. 뭐 그래서 또 뭐 누가 그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했다. 이런 게 다 허위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뭐든지 좀 진실을 정확히 가려주시는 거, 팩트 체킹이 필요하다고 보고 반기문 총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12월 말에 임기가 끝나서 올해 1월 중순쯤 오시는 걸로 뭐 예상을 하고 있지만 예. 오셔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르죠. 예, 그런 예.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최순실 씨 구속과 관련된 이야기,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일단은 청구 사유가요, 직권 남용과 사기미수 혐의였습니다. 이 혐의 적용을 두고 벌써부터 너무나도 말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조금 오해를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검찰이 최순실 씨 딱 귀국해서 조사한 거 뭐 기껏해야 지금 뭐 40시간도 안 될 거예요. 네. 그 안에 모든 혐의 지금 받고 있는 혐의를 다 입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긴급 체포한 상태에서 그냥 놔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니까 현재 입증이 가능한 수준까지만 일단 영장 청구에 기재를 한 건데요. 네. 이제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일단 기재를 한 이유는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 안정범수석이 직권을 남용해서 기업들에게 부당하게 요구를 해서 돈을 받아왔다. 근데 거기에 최순실 씨가 같이 개입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죄 대상자가 아니에요. 예. 근데 공무원과 함께 이런 일을 했다면 공범 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예.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검찰이 어느 정도 입증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왜 제3자 뇌물공여죄가 아니고 직권남용죄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3자 뇌물공여죄를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요 요건에다가 대가성이라는 걸 다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 입증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나중에 죄명은 제3자 뇌물공여로 바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사기 미수 같은 경우는 이제
K스포츠 재단으로부터 WK가 그 사실상 뭐 용역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인 페이퍼 컴퍼니가 뭐 허위로 연구 요청을 작성해서 7억을 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그 네.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기초로 해서 영장을 청구한 거고요. 예. 일단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 있잖아요. 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연설문이나 뭐 어찌 보면 국가의 비밀 자료나 예. 이런 것들 받아온 경위, 그 다음에 뭐 수시로 이제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는 그런 부분, 거기다가 이제 횡령이나 배임, 재산 범죄, 나중에 재산을 독일로 보냈던 것, 그게 또 혹시 이제 말 그대로 뭐 그 외국환 관리법 위반이나 여러 가지 뭐 조세 포탈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지금 예상된 혐의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구속한 이후에 계속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요. 어제 이제 또 다른 그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도 이제 네. 긴급 체포가 됐는데 기존의 진술하고 좀 다른 게 이제 좀 대통령의 네. 지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의 조사, 검찰도 입장이 좀 살짝 바뀐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이젠 사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로 기업들에게 돈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안종범 수석의 얘기는 나는 최순실 씨랑 공모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나쁜 일이 아닌 줄 알았다는 취지, 그러니까 본인은 죄가 좀 약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정점에 결국 대통령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일단 검찰과 법무부에서 최초에는 아니 어쨌건 내란 의원의죄가 아니면 기소를 못 하는데 기소 못 하는 사람 뭐하러 수사를 하고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예.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요. 예.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정권 초기 1년 차 때 뭔가 죄를 저질렀는데 퇴임할 때까지 기소 못 하니까 네. 수사를 아예 안 하면 5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증거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사는 하되 기소만 못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검찰도 지금 미묘하게 뭔가 수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보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안종범 수석도 그렇고 다음 주에 이제 정호성 부속비서관도 소환 예정이고요. 기타 여러분들이 소환이 될 텐데 이제 다 대통령에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라고 하면 대통령은 수사를 받으셔야죠. 그때 되면 어쩔 수 네, 없이. 네. 자, 그 최순실 씨가 귀국을 하고 나서 검찰에 출두하기까지 31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참 많이 했는데 이 사이 동안에 이제 현금을 인출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걸 왜 인출했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31시간 동안에 오늘 한겨레 신문의 뭐 보도로 이게 나오게 된 건데요. 네. 각 은행을 돌면서 현금을 인출했다는데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이제 변호사 비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하나 들고요. 현금 자체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예. 그리고 뭔가 지금 어떻게든 이 주변에 뭐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는 돈이 좀 필요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제 이 부분이 또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게 네. 그때랑 긴급 체포권 바뀐 거 하나도 없는데 굳이 31시간 둬서 돈을 인출하고 호텔에서 하루 동안 버티면서 또 이 조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그런 부분이 검찰의 신뢰를 좀 얻기 힘들었던 부분인데 검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긴급체포 요건이 그때하고 조사할 당시랑 좀 다르다는 검찰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의 전문가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